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오늘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10월 28일 금요일이죠.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지만 내일은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마지막 매매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겠죠. 31일이 남아있지만은 31일은 11일을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잡아주고 10월달 매매는 실질적으로는 내일이 이제 마감일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들 간단하게 둘러보고 그리고 특징주들 한번 둘러보고 또 내일 관심 있게 볼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일은 월 마감이니까 그런 마인드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종목 욕심내지 마시고 좀 간결하게 하십시오. 마감 치는 날에 용 잡을듯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자, 오늘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는 오늘 참 좋았습니다. 상당히 딱 이렇게 치기 세워서 올라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코스피가 1.7%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1.7%. 아침부터 쭉 끌어올라지는 마칠 때까지 끌어올렸죠. 이런 모습을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가다가 끊기고 이런 점이 많았는데 오늘 상당히 우량주들은 나름대로 좀 관심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좀 내일도 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으리라 보는데 참 그 세상 일이나 주식이나 참 거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참 어렵죠. 지금 보면 미증시는 지금 거의 혼조 수준이군요. 다우조선은 현재로서는 플러스 0.7%,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돼봐야 알겠죠. 자, 오늘 시장 한번 둘러봅시다. 현재 시장 정규시장에 드래곤플라이가 상가가 있고 권리락으로 상가를 갔는데 크게 이끌어갈 종목 아니죠. 마그마 훈풍의 대성 파인텍하고 대동전자도 따라서 좀 같이 상가를 가지고 이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정규시장에는. 내일이 금요일이라 어찌될지 주고 봐야 되겠죠. 시간에 한번 봅시다. 시간에는 하청기계가 요즘 경량급 분쟁으로 말이 많죠. 그래서 지금 오늘 상가를 지금 시간에 상가를 가 있고 삼진제약이 또 하나제약하고 또 다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제약이 살금살금 사모는 모양이죠. 거래량은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간에 상가, 그리고 NCN도 시간계 상가를 갔습니다. 자회사 흡수 합병 이것 때문에 아마 상가 가는 것 같은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받아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장에는 세 종목 드래곤, 대성, 대동, 시간에 NCN, 삼진, 화천기계 이렇게 시간에 상가를 가였습니다. 통틀어서 보면 지금 시장을 지금 낮과 밤을 지배하고 있는 종목이 6종목인데 글쎄요, 연속성을 이어가기에는 그럴만한 종목이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없다라고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새로운 이슈를 기다려야 되겠죠. 좀 더 강한 종목, 좀 더 강한 이슈, 좀 더 시장을 휘어잡을 줄 아는 그런 종목이 있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잽잽으로 해야 되겠죠. 시간의 특징주를 한번 봅시다. 방금 시간에 상가를 봤는데 위메이드 쪽이 오늘 모습이 안 좋죠. 시간에 보면 마이너스 8.9% 위메이드 맥스는 지금 한가를 맞아 있습니다. 한가를 맞아 있고 위메이드 플레이도 한가 맞아 있는데 혹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한가 힘이 그리 강하지는 못해요. 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설명을 한다, 소명을 한다, 이렇게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것도 특별하게 그렇게 강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눌림을 좀 심하게 줄 때는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한 20%나 15% 밀어준다면 이런 것도 타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자, 내일 사실 도출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봉이나 약간 불안정한 종목보다 나는 양봉, 무조건 양봉을 매매를 추구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샤페론 같은 이런 종목 시간에 8% 정도 지금 올라가 있지만 기세가 좀 좋아 보였죠. 오늘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면 좋겠죠. 근데 저는 시간에 많이 상승해 있는 종목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또 양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뭐 에코캡 같은 것도 뭐 7% 정도 올라 있는데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에코캡은 뭐 마그마 관련주로 같이 분류가 돼서 그러겠죠. 그리고 코리아 FT 같은 종목 뭐 시간에 4% 정도 올라 있는데 다음 달에 얘는 반도체 뭐 로봇 관련주가 연결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펜젠 같은 것은 이틀 동안 뭐 난리를 치고 있죠. 윗꼬리를 두 개를 잡아주면서 올라치고 있는데 시간에 4% 뭐 이런 것도 한번 양봉 매매로 추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3% 이것도 양봉 매매를 한번 추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양봉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튜브 멤버들은 내일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볼지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내일 종목은 일단 이렇게 도출을 시켜보았습니다. 한번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저 스템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신규 상장을 하는 데는 같은 친구는 같이 붙여 놓아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상장한 종목은 산도는 또 내일 한 번은 더 봐줘야 되죠. 봐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것은 말을 하나 안 하나 봐줘야 되겠죠. 저 스템은 뭐 그냥 간단히 한번 봅시다. 뭐 하는 회사인가는 알고 있어야 돼. 아무리 우리가 요즘에 그냥 돈 놓고 돈 묻기 식으로 매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회사인가는 알아야 되겠죠. 뭐 보니까 제품 속에 한번 볼까요? 제품 속에 보면 주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장비 뭐 이런 것 쪽에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얘가 그런 일을 하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 회사하고 거래할 것도 아니고 뭐 이 회사 찾아가지고 뭐 내 컴퓨터에서 반도체 칩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신규주 매매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기본적인 정보만 알면 됩니다. 뭐 예전에는 뭐 5만 가지를 다 따져서 신규주 매매했지만 요즘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요건만 알고,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회 무시받기도 했지만 그날 당일에 순수하게 맑은 눈으로 보라 시장을. 뭐 어떤 회사는 뭐 안 좋다, 애널리스트를 안 좋다, 뭐가 어쨌다, 밴드 하단이다, 뭐시기 뭐 어떤 회사는 밴드 상단이다, 뭐가 뭐 몇 조 원이 몰렸다. 그 말짱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예, 말짱 필요 없다. 그날 당일에 수급을 정확히 잘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신규주를 거래할 때는 다른 종목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잘못 꼽혀버리면 하루 종일 거기서 헤매다 나온단 말이죠. 참조할 점은 유통 물량이 좀 많습니다. 유통 물량이 좀 50%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확약 비율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락업 비중은 그렇게 뭐 썩 눈에 띌 만큼 많은 편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흐름 볼 때 요즘 반도체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 점이 조금 그렇죠. 그리고 얘는 지금 1,500원이란 말이에요. 1,500원 1,500원인데 밴드 상단도 아니고 밴드 상단 한옥가 밑에 한옥가 밑으로 이렇게 책정이 참 애매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좀 심리가 좀 웃기기도 해요. 트레이딩 측면으로 볼 때 모든 걸 다 떠나서 트레이딩 측면으로 볼 때는 내일 프리미엄이 붙지만 한다면 또 미친 듯이 사람들이 굳이 프리미엄을 안 붙여도 될 종목을 막 끌어올려 가지고 막 그런 짓만 안다면 뭐 100% 프리미엄이 붙나지 그런 짓만 안다면
지금 공모가가 15,500원 아닙니까? 15,500원이면 만원대면 한번 해볼만 하다 이 말이죠. 근데 뭐 2만원대 넘어가고 100% 프리미엄 붙고 굳이 그리 안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죠. 뭐 어떻게 흘러갈는지. 장점은 그래도 한 달에 마지막 날에 상장을 한다는 것이 금요일 날에 거기 어찌 보면 뭐 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다 뭐 귀찮다 하시는 사람들은 보통 신규주 이런데 한 종목의 승부를 걸거든요. 뭐 그런 점이 장점으로 또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그래서 맑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잡다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수급에 집중하셔야 돼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조심들 해야 됩니다. 자, 시스템은 뭐 그 정도 합시다. 하고 다음 산돌 볼까요? 산돌도 오늘 뭐 쓸데없이 프리미엄 안 붙으면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괜히 프리미엄 실이 붙여가지고 18,800원짜리를 오늘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24,000 시가가 24,150원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될 정도에서 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이 종목은 뭐 저스템을 하고 같이 놀지 따로 놀지 이것도 역시 불분명해요. 오늘 흐름 자체가 안 좋고 일단 지금 공모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지금 2%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는데 저희들은 한번 공략했다가 2% 정도 잘라주고 다시 2만원대에 다시 진입을 해서 보유는 하고 있어요. 한 4% 정도 수익권 나오거든요. 근데 뭐 마이너스 2% 까먹으면 뭐 수익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그래도 일단 손해는 안 보고 가지고는 있는데 저도 내일 어찌 될란가 보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내일 저스텐과 산둘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둘이가 좀 시소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둘 다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뭐 저스텐이 미친듯이 살아나면 산둘도 내는 죽을 건데 저 친구 가네 하면서까지 따라갈는지 이거 참 내일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규주는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거니까 내일 한번 보기로 하죠. 어찌 돌아가는지. 이놈 두 개는 내일 뭐 반응이 없으면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손대면 안 됩니다. 가만히 봐야 돼요. 근데 수급이 좀 따라 붙는다 이러면 한번 봐줘야 되겠죠. 이 두 종목은 이제 상장 유지 뭐죠,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죠. IBK 16호 스펙은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되죠. 거래가 됩니다. 2235원. 10월 28일 내일 28일 맞죠? 2235원에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뭐 이것도 프레임이 붙고 안 붙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신규주하고 똑같이 라이콤이라는 회사하고 이게 한다고 그전때 이제 말이 합병을 하는데 뭐 한번 봅시다. 좀 많이 내려와져 있는 상태군요. 그래서 거래가 이 종목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은 꼭꼭 챙겨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벤트 따지면 이벤트거든요. 이것도 이벤트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땡겨오는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면 오늘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것도 다른 거 지가 잘나서 올라간 거 없고 무슨 뭐 게임회사 갑자기 잘 돼갖고 올라간 것도 그냥 오늘 걸리라고 그래 올라간 거예요. 단 거 없거든요. 그래서 급등주 개념의 종목들과 일반적인 종목들은 조금 개념을 달리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중장기 우량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에이 저런 걸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거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하루에 30% 수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개념을 달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BK에서 16호가 내일 이제 거래가 재개되니까 한번 보자. 그리고 신형 스펙 6호도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얘는 화인스키트라는 애하고 이제 뭐 합병성인이 이제 합병할 것 같은데 주위 보면 얘는 그래 조금 올라가지고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내일 흐름을 보고 뭔가 뭐 김반장이 돈을 싸들고 가지고
풀어 뭐 이래가지고 뭐 돈을 확 풀면 그래 하면서 같이 막 들어가면 되죠. 뭐 복잡히 생각하고 있나요? 이런 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답이 없거든요. 변동성이 탁 보인다 싶을 때는 받아줘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마 PSC는 이 재료가 내 시장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저도 좀 모르겠어요. 뭐 시간에서는 아무것도 표시는 1.6% 올라야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 그냥 보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850억 규모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좀 애매해요. 한 1850억이나 뭐 2850억 좀 금액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시간이 나온 게 지금 여기 나온 시간에서는 지금 6시 11분에 지금 재료가 나왔는데 뉴스사인 보면 뭡니다. 6시 11분에 여기에서는 또 1시 30분 이렇게 또 나와지게 참고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한번 보십시오. 그냥 관심 꺼내면 두고 보시고 뭐 벨실이 뭐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굳이 손댈 필요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내일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관심 꺼내는 둡시다. 별실이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 다음은 일야 한번 봅시다. 일야를 보면 봅시다. 지금 제법 많이 올랐죠. 근데 이놈도 예전에 이제 재거래될 때 이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꼬꾸라졌다가 한참 밑에 있다가 이제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전고점 올라가겠는데 참 그래도 참 옛날부터 끼가 있던 종목이라 그래도 꾸역꾸역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또 가겠나 싶으면 또 가죠. 가려면 많이 올랐다고 안 갑니까? 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고 월말이라 이런 고점에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은 조금 조금 끌었거든요. 그래도 아래로 내려오는 놈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런 놈들이 타점을 잡기도 쉽고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2% 올라왔으니까 그래 그러면 한 3분할 정도 잡아서 해보자. 2%탄 1차 탁 넣어보고 간다? 가면 풀타기를 한 개 이 사람 더 넣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승하면 그저 보유를 해야 되죠. 이런 종목은 왜냐면 크게 가지를 않을 거니까 뭐 다른 것처럼 20% 31%는 안 간다면 당일날 그렇게 간 날이 오면 팔아야 되죠. 넣어보고 1차 넣어봤는데 음봉으로 픽 꺼져버린다. 그럼 팩 팔아버려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지가 않으면 바로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보죠.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리더스 기술 투자 이 날짜에 이제 이렇게 승부주로 올렸죠. 올려가지고 그 다음 날짜에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20%까지 갔죠. 종가사 12%. 그날도 이 날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승을 하면 이런 종목은 보유를 해야 된다. 20% 갖고 12%에 맞췄지만 보유를 했으면 오늘 24%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시가가 24% 아닙니까? 그래서 기세주는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이틀 만에 뭐 30%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구조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종목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이상은 배짱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뭘 승부를 걸어도 무슨 승부를 걸어도 하루에 어떤 종목에도 승부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쫄쫄거리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승부주 중에 나가는 종목이나 아까 말한 양봉을 추구하는 종목들은 이제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종목을 하겠다 하면 모든 것을 던져야 돼요. 찔끔찔끔 이놈 찔끔 저놈 찔끔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9길 제시 볼게요.
국일세 재료는 이미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나온 재료인데 2차전지 폭발 반지 슈퍼 섬유 개발 착수 뭐 이제 이런 재료로 그날도 이제 뭐 이 날짜입니까? 관심을 좀 받은 종목이죠, 이 날짜에. 근데 뒤늦게 좀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 오늘 18%까지 16%를 맞췄어요, 종가상. 근데 이놈 특징을 보면 한번 탁 치기 세워주면 그대로 쭉 뭐 불도저처럼 밀고 가죠. 예, 그래서 요구에서는 놀면서 끝나요. 그래서 아침 방향이 중요해요,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 내일 양봉을 추구하는 종목들은 금요일에 월말이라 그 점이 가장 신경이 쓰이죠. 하지만 내일 더 한 번 더 양봉을 연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다. 양봉을 추구하는 것은 고점 돌파 종목은 이렇게 시간에 2% 정도 올라 있으면 명확하게 타점을 잡게 쉽거든요. 잡게 쉽기 때문에 파랗게 바뀌면 바로 팔아야 된단 말이죠. 예.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꾹 쥐고 있어 보는 거죠. 자, 하천기계는 뭐 이거는 나는 싸움을 하고 싶어. 나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아. 이놈의 새끼들 센 놈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난 한 놈의 뭐 패도 한 놈만 팬다.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놈 해야 되죠. 안 그래도 내용도 싸움하는 내용인데 성격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겠구만. 자, 시간에 상한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 아침에 좀 시가를 띄우겠죠. 띄워가지고 뭐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띄어가지고 팩 꼬꾸라지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세우겠죠. 근데 이제 능숙한 트레이더는 분할로 잘하죠. 분할로.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설 때까지는 1차로 딱 한 번만 딱 넣고 간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수급을 허락해 보면서 2차를 넣든지 3차를 넣든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 방에 나 그것도 귀찮아.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밥그릇 다 넣을래. 시가 높은 것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본금은 중요한 거예요. 하천기에 그렇게 봅시다. 배포가 크신 분만 하세요. 또 삼령하고 SC엔진을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삼령지들도 조금 더 손을 대는데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없는데 시간에서 0.표 빠져 있습니다. 단점은 호가가 약해요. 호가가 약한데 이놈은 오늘 이놈은 꼬리를 잡는다든지 뭐 양목을 살짝 치고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잡지 마시고 어떤 의미 있는 단가를 목표로 잡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호가가 약해서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차라리 나는 이놈이 3%를 돌파할 때 들어가겠다. 차라리 전일에 시가 5%대를 돌파할 때 들어가겠다. 8,400원에 돌파 들어가겠다. 나 차라리 5%를 더 주더라도 난 승부를 걸겠다. 즉 기세를 보고 하겠다. 나는 뭐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8,200원에 나는 스타일을 보겠다. 그래서 그걸 돌파 못하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쏙 편을 깎고 삼령은 SC도 마찬가지입니다. SC도 이런 기술주들은 반등을 줄 때 강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내일은 월말에는 이런 기술주들이 힘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장에 아무것도 없으면 기술주들이 힘을 써요. 하지만 꼭 이렇게 월말이라도 제가 기술주를 2개 넣어 놓은 이유는 기술주는 잘 되나 못 되나 한 미운 오리새끼 같아서 항시 옆구리에 줄을 매달아서 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고 뭐 기세주도 보고 막 완화 걸린 종목도 뭐 쫓아가 보기도 하고 보는데 전부 다 별로 시원찮아. 상한가 간 종목들도 버리버리하고 시간에 상한가로 자랑하더니 아침 된게 꼭 꼬꾸라져 버리고 그러할 때 이런 옆구리에 찬 기술주 이것들이 슬금슬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에 차놓으란 거예요. 무조건 하고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놈은 마이너스 0.7% 빠져 있네요. 양봉 전환시만 한번 본다 라는
것으로. 꼬리가 내려준다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평소 때는 꼬리를 노리는 게 맞아요. 이런 스타일은 꼬리를 노리는 게 맞지만 내일 월말에 금요일이니까 꼬리를 노리려고는 하지 마시고, 예쁘게 옷을 바꿔 입을 때만, 체육복에서 예쁜 옷으로 바꿔 입을 때만 딱 발레리나 복이나 뭐 이런 거 딱 예쁘게 외출할 때 입는 옷, 그런 그 바꿔 입을 때만 들어가야지 체육복 입고 있는데 손대면 안 됩니다. 한미 글로벌 한번 봅시다. 한미 글로벌은 이거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한 4% 정도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34,000원 근처에서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10%까지인가 띄워줬거든요. 오늘 10.5%까지 갔군요. 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이 쪽지로 문준이 한미 글로벌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거 종배로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양봉을 종가상 양봉을 유지를 해주면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랬더니 종가상 양봉을 유지를 했다 넣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9% 먹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내일 9% 먹을 건가 싶어서 종가에는 안 넣고 34,000원 이제 이 정도 34,000원 원래 이 지점에 들어갔었나요? 아마 이 지점에 들어갔나? 이 지점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 34,150원인가 이리 들어갔죠. 34,000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 그냥 뒤에 올라갔는데 시간은 0.2% 빠졌지만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자, 내일 일단 전고점을 몸통으로 뚫는 것은 내가 상당히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꼬리를 툭 뚫고 내려오는 것보다 몸통으로 뚫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뭐 내일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뭐 엉뚱대로 손댈 필요 없겠죠. 양봉으로 수급이 확 들어올 때만 같이 한번 해본다는 전략으로 하시되 반드시 유신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놈이 먼저 끌고 갔지만 그리 왜 이래 이놈이 먼저 끌고 갔지만 오후에는 유신이 끌어줬거든요. 유신이 끌어줬거든요. 지는 이제 아이고 힘들어 나 피곤하다고 이렇게 쭉 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설 죽으려고 아이고 갈까 이래 하고 있는데 유신이 뒤에 와가지고 동생아 내가 뭐 형님아 피곤하지 내가 좀 해줄게 이러다 뭐 이보세요 그죠? 뭐 이놈이 이쪽부터 막 확 끌어올렸어 이렇게. 그러고 한미글로벌도 아이 참 힘든데 하면서 지도 힘든데 하면서도 그냥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한미글로벌이 일단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죠. 뭐 차트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보거나 뭐 기호도로 보나. 그래서 일단 내일 한미글로벌도 같이 한번 봅시다. 지도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볼 겁니다. 자, 경동 인베스트 내일 꼬리 공략 공부를 좀 해봅니다. 뭐 수익을 보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 뭐 내일 월말이면 월말 중간 되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준 종목이 이렇게 죽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놈은 좀 별난 짓을 했잖아요. 그죠? 별난 짓을 했죠. 이날 이 꼴이 마이너스 13% 정도 내봤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점심 시간 지나서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저도 이 근처에서 난 봤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적어도 6만원대에서는 제가 봤을 건데 제가 자리에 없을 때 했어요. 그러고 바로 뭐 거의 뭐 27% 한 40% 가까이 수익을 주고 오늘 시가를 20 몇 프로 뛰었죠. 19% 뛰었습니까? 이런 놈이라 좀 웃긴 놈이래요. 그래서 시간에 보면 3.7%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놈 이제는 내일은 죽겠지. 내일 월말인데 이제 이놈은 이제 끝이 나겠지. 자, 그래서 내일은 이것은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다가 적어도 시가에서 10% 정도 10% 정도 한번 밀어줄 때 그때를 1차 타점으로 보고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요렇게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네. 요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밑에서 쭉 끌어올려서 책으로 이런 것도 공부 삼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자꾸 뭐 겁나다 도망가면 안 돼요. 호가가 약하다고 아유 저런 건 못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금액이 거의 8만짜리 아닙니까? 종목을 만나면 이런 종목도 또 할 줄 알아야 되고 훌륭한 트레이더는 종목이나 뭐 모양새나 형태를 자기가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좀 까다롭고 보기 힘든 것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얘는 8만짜리지 않습니까? 베트남 개발 같은 그때 추움할 때 200원짜리 80원짜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돈 천만치 사도 몇 개 표시도 안 하는데 이건 천만치 사니까 뭐 몇만 주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어떤 형태의 종목들과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먹잇감을 갖다 줘도 내 칼은 멋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셰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싱싱한 생선이든 뭐 약간 물이 갔던 고기든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멋지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요리사가 돼야 된다죠. 그러면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형태의 많은 것들을 요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베트남 개발한 게 좀 쏘기 쓰리네. 첫날에 잡았다가 그냥 버렸더만 그 뒤로 쭉 올라가 버려서 하도 짜증이 나서 그 뒤에 신경도 안 썼는데 참 아쉬웠어요 이 종목. 자 오늘 뭐 한 달 마감하는 분위기라 제가 뭐 이런저런 좀 사설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담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매매에 도움되는 말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참조해서 매매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말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잘 쉬시도록 바랍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뵙기로 하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의 문제였습니다.